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중복이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말복이 되면서 계절은 이제 어느덧 이제 여름의 한복판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요, 이제 7월 초부터는 뭐 거래가 엄청나게 말랐죠. 마르고 난 다음에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부터는 이 거래량 저점 이후에 시장의 그림이 단계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그림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세장 국면 하에서 상승의 흐름이 진행 중인 과정인데, 뭐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의 변화 흐름을 보면은 뭐 이런 베어 마켓 랠리의 연장선에서 시장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은요, 최근 한 6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뭐 일봉 차트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어떤 힘찬 상승의 흐름은 아닙니다. 종합주가 지수 2,400포인트 이상짜리에서는 약간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시장은 일단 6월달 국면 속에서 저점 찍은 이후에는 뭐 시세의 흐름은 비교적 이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의 어떤 그런 탄력이 약간씩은 붙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 장세의 큰 컨셉, 베어마켓 랠리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현 장세에 임한다라고 먼저 서두에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현재 국면 속에서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그래요. 이제 약세장 속에서도 이제 시장의 흐름이 상승의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는요, 매물 공백이에요. 매물 공백. 매물 공백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말랐잖아요. 거래량이 말랐다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뭐냐면 사는 쪽 흐름도 매수세가 일단 불안하게 형성됨에 따라서 강하게 못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번 한번 이 주가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급락 보이는 자리, 이 자리에서 뭐가 많이 털렸습니까? 이때 자리에서 털린 것 중에 하나가 신용잔고죠. 신용잔고가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악성 매물이란 말이에요. 이 악성 매물이 한번 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매물, 그러니까 수급 공백 국면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최근 시장을 누르고 있는 뭐 하락 모멘텀은 사실은 뭐 다들 알고 있어요. 그죠? 금리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국면들. 그죠?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하락 압력을 눌렀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의 경우에도 뭐 오늘 뭐 전부 다 이제 약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제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발표하게 될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내일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성을 줄 것이냐, 이제 뭐 단기적인 변동의 흐름은 나타나겠죠. 우리가 예상을 한 거에서 한 0.75%포인트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뭐 1%대의 어떤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금리라는 부분들은. 근데 이제 FOMC에서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난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번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뭐 옐런이라든지 얘기를 할 때 뭐 초강도의 물가 때문에 초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을 시사는 했지만은,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 국면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딜레마에 빠졌죠. FOMC에서도 뭐가 딜레마에 빠졌냐면은, 이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을 하자니 이 최근에 경기 하락 신호가 워낙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부로 이제 또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0.75 내지는 뭐 0.5에서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금리 이슈라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정 정도 거래가 줄고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반영이 됐다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여전히 시장 주변에서는 시장을 언제든지 반대급부의 하락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매물 공백 국면과 더불어서 이 하락 압력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진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뭡니까? 단기적인 베어 마켓 랠리가 연장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요인들만 가지고 또 사실 시장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그래서 나타나는 배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물 공백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가 지금 형성되고 있냐면요, 가격 메리트. 예. 가격 메리트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어렵게 써서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싸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싸다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최근 여러분께서 시장의 흐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뭐가 올라갔냐면은요, 제일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빠졌던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건설, 그죠? 화학 이런 종목들이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밀리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는 뭐냐면은 힘차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말입니다. 싸게 보이더라도 매수세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더 빠질 것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일정 정도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제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물 공백이라든지 단기 하락 모멘텀이 시장에서 일정 정도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자 이제 스스로 투자 심리 국면 속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베어 마켓 랠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 시장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정상적인 상승 추세 트렌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약세장 국면 하에서의 랠리,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워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시장을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이 단기적인 어떤 추세 국면 속에서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그리고 주가가 안 빠지고 주가가 일정 정도 어떤 상승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도 놓고 보면은 제반 이평선이 여기서 이제 한번 뭉치고 난 다음에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나란히 지금 정별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가 야, 시장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괜찮은 시장의 흐름의 이면에는 어떤 강력한 매수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 저점을 확실하게 찍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의 어떤 터닝의 포인트 이런 것들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이 아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올라가되 여러분께서 지금은 뭐냐면 발은 한 발 빼고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는 그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의 요인이라든지 불안한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그 어떤 이게 아직까지는 하락 조정 트렌드잖아요. 조정 트렌드인데 이 조정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큰 모멘텀, 즉 금리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4일인가요?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이게 이제 시장에 그냥 반영이 팍 안 되니까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이제 보겠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IMF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6%대 성장 전망을 했다가 지금 3% 밑으로 막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절반으로 지금 성장률 수치를 지금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뭡니까? 물가를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라든지 먼저 탄탄하게 유지를 해줘야 될 부분들은 경기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경기 트렌드가 이제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부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작년 6월 달부터죠. 작년 6월 달부터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중기적인 하락의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하락 트렌드를 만들었던 위험 요인이 체계적 위험 요인인데,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 악재 요인이 아니라 기조적이고 추세적인 조정 악재 요인이 여전히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쯤에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베어마켓 랠리를 너무 마음 턱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는 가고 최근에 이제 지수의 흐름이 저점 대비해서 한 20, 3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 120-30포인트의 주가 상승의 흐름이 어떤 바닥을 확인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터닝했다라는 거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기적인 매물 공백 국면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을 찍은 국면 속에서 일정 정도 어떤 시장의 흐름이 반대급부의 어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된 국면 그거에 기반한 단기적인 랠리이지 이게 본격적인 저점에서 터닝하는 신호는 아니다라는 점.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최근 한 2주 동안 지수의 흐름이 저점 대비해서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놓게 되자 이제 또 막 살려고 하는 항상 하수의 전략이죠. 살려고 하는 심리가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주변의 여러 요인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그 하락 모멘텀은 유효한 가운데 시장의 흐름이 올라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저평가라는 인식들이 막 시장에서 나타남에 따라서 많이 빠진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말입니다. 이제 뭐 어차피 삼성전자가 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해서 한 10%, 한 15% 정도 전후 이제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다면.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비교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별 비교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올라갔던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제일 많이 빠진 업종들, 이게 제일 밑에 있는 업종들이 제일 많이 빠진 업종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는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터닝을 가장 많이 했던 업종이 바닥권에서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요게 제약 업종, 그 다음에 건설 업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모멘텀 스토리에 의해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 6월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빠졌던 지점 아닙니까? 그 빠졌던 지점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터닝을 시키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발 매수 심리에 기반한 반등의 흐름이지 이 흐름이 어떤 그 뭡니까? 실적 개선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인한 상승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어떤 단순한 가격 논리에 의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적 순환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은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 부분이 끝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종별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이 업종이 이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가장 이제 터닝을 많이 했던 업종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가
거의 종합주가시세 흐름하고 유사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이번 터닝 포인트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업종이 건설 업종이에요. 그 건설 업종이 이번 마디 속에서 반등의 흐름을 일정 정도는 주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운수장비 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터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제 6월달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금 반대급부의 흐름을 보였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얘네들이 반등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한 2주 동안 정도 최근에 이제 그 맥도덕 상황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2주 동안의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의 흐름은 어느 정도 또 이제 1차적인 어떤 반등 목표치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인 시세 흐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번 이제 마디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반등의 시그널을 줬다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말입니다. 지난번에 막 이제 삼성전자 이게 뭐 저기 뭡니까 5만 전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제 5만 5천 원대에서 이제 한번 터닝을 줬잖아요. 터닝을 줬는데 최근에 보시면은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저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5만 5천 원에서 최근에 한 6만 1천 원대까지 그 한 얼마입니까? 한 10%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약 10%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랠리를 펼치지가 못해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 심리에 의해서 주가들이 올라는 같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약간 숨을 고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을 고른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에서는 분명히 저항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물 공백에 의해서 가볍게 올라갔지만은 이제 가격대가 일정 정도 저가 메리트가 사라져버리니까, 사라졌다는 얘기는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오니까 이 가격권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에너지가 이전보다는 덜 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세 흐름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약간씩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반등의 목표치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뭐냐면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제 시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다, 단연코. 자동차는 이제 순서대로 번호표 뽑아놓고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1등 종목이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당연히 현대차예요. 현대차인데 얘네들이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자동차가 지금 사실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맞아요. 주도하고 있는 게 맞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탑픽은 일단은 현대차가 되는데 현대차가 이제 탑픽으로 올라가면서 얘도 지금 뭐가 되냐면 이제 어느덧 이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이평선짜리가 300일 이동평균선짜리거든요. 이게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짜리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까지가 오면은 이 밑으로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그 뭡니까 낙폭 과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가 메리트가 형성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다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저평가가 해소된 국면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낙폭 과대에 따라서 주가가 일정 정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빠지니까 일정한 수준까지는 되돌림을 주지만은 300일 이동평균선 기준선까지 여기까지 가격이 오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이 300에서까지 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전부 다 이제 약간씩 주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번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제 300에서 도달한 종목은 사실은 저기 뭡니까 만도예요, 만도. 이게 만도거든요. 만도가 이제 300에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근방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뭐 개별적인 재료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상대적으로 뭡니까 가장 이제 강했던 자동차 관련 종목이 이제 현대위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300일 이동평균선 지금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했을 때 가장 이제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냐면 1차적인 선발주들의 경우가 어느덧 목표치까지는 오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추가적인 어떤 가격 메리트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시대 탄력적인 부분 속에서는 이제 서서히
엔진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수의 그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2,400포인트, 410포인트대를 기준선으로 해서 약간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 흐름들이 뭐냐면 이제 시세들이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탄력적인 부분 속에서는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같이 못 간단 말이에요. 뭐가 같이 못 간다는 얘기냐면 거래량과 여전히 거래대금 수준이 거래량은 여전히 3억 주, 4억 주 미만에서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됨에 따라서 같이 시세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에 올라갔던 전차라든지 화학, 건설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약간 숨을 고르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중소형 섹터, 특히 이제 오늘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섹터 중에 하나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기술적인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셔도 돼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지거든요. 아무래지로 이제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약간 추가적인 여력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코리아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콜마 같은 종목이 좀 더 탄력이 있고, 이게 이런 애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맥스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의 경우는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경우는 일정 정도 앞에서 자동차처럼 약간 30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가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패턴 흐름 속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이제 순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기본적인 포인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거래가 수반되면서 어떤 상승 모멘텀에 의해서 경기 회복 신호라든지 뚜렷한 어떤 모멘텀에서 올라간다라든지 그렇지 않다라든지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 공백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베어 마켓 랠리라는 점 잊지 마세요. 즉 언제든지 반대급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이 금융투자 즉 증권사 쪽에서 지금 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약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엎어버리면 또 지수는요 사실 순간 20, 30포인트 금방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마음을 턱 놓고 대응하는 것보다는요 단기 그러면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왜? 지금 시장 상황은 수급 공백이라든지 단기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세의 흐름은요, 이제 선발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경우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가격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즉, 가격 메리트가 이제 많은 부분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이 7,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8,000원, 8,500원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싸다라는 관점은 사실은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약간 경계감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많이 올라간 종목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시장의 흐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IMF라든지 여기저기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제한되고 오히려 하락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대급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된다. 다만 종합주가 지수는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33일선을 돌파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2,500까지는 연료는 있어요. 연료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수의 흐름보다도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시장 대응을 항상 염두에 둔 기술적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은 마음 턱 놓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긴장감을 가지면서 접근해야 된다. 특히 현재 지수 때는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